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요즘 최근 들어서 사고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화재 사고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간 이 공사장의 위에 있는 다리 판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네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네 분이 사망을 했고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거기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리가 있으면 그 위에 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판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마 차에 블랙박스 찍은 것 같은데 저렇게 뒷부분에 저렇게 무너지는, 저는 처음에 저거 보고 중국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내 최고의 건설사가 하던 공사였는데 저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저게 그냥 힘없이 툭 무너지는 저런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점점 이어져 내려오는 뭐 그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한 1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네 분이 일단 사망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참 정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사고 하나가 나더라도 이게 참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화재 사고, 또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정상적으로 있는 정부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표가 최근에 곧 뵙겠다,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낸 데 이어서 이번에 사고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조 작업을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어쨌건 이 큰 사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발빠르게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이상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대행이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 장관 대행이 또 사고 이 처리를 하고 갔고, 참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불편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0.25%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올해 성장률을 당초 1.9%에서 1.5%로 0.4%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은 이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게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 저는요, 전망치를 이제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낮추거나 수정하는 거는 여러 번 봤지만요, 1.9에서 0.4를 빼서 1.5까지 내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예. 그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랄까, 성장 동력의 둔화,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오늘 금리를 0.25%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준금리.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네.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그렇죠. 흔히 쓰는 이제 수법이 이제 금리 인하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경제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우리는 사실 외교부 장관 이외에는 아직 미국 정부하고 지금 접촉도 못 하고 있고, 민간 사절단들이 갔는데 상무장관이 만남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니까 뒤이어서 겨우 한 40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니까 미국 또한 대한민국을 좀 패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공수처가 이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그동안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공수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해명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사실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당시에 뭐 체포영장 집행하러 나가서 파견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잘못 이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변명이 됩니까 그렇게? 참 구질구질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공수처 구질구질합니다. 예.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수사기획관도 공석이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 투입해 수사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런 이 파견 나온 사람이 잘못 답변을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잘못을 하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뭐 문건 살펴보니까 영장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아이고 그때 다른 사람이 잘못 파견 나와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조직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저 조기 축구회 분들이 화내실 텐데 조기 축구회도 그렇게는 운영 안 합니다. 아휴, 정말 이 공수처가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에 또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네, 발음 정확했어요. 네, 아주.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 그 공수처의 검사들 정년을 늘려주고 더 확대하는 이런 법안들을 또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창피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정도 실수를 하고도 참 어떻게 이 창피하지도 않는지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금 변론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 아마 대통령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후 마지막 변론길입니다. 오늘 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2시간 한도 내에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즉 소추단 단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최후 진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네. 일단 정청래와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무한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이야기는 좀 오늘 저녁 늦게 나야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도착 시간을 꽤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일찍 나와서 최후 변론 각각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변론이 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그 변호인단이 이제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데 각각 2시간이라니까. 네, 그렇죠. 저 최종 변론에만 4시간이 소요될 네. 예정입니다. 네. 참 오늘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뭘 나올지 저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이면 내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있겠죠. 이재명 대표 마지막 이 결심 공판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 내일 오전 9시에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발매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그래서 아마 9시부터 교보문고에 가서 아마 그 릴레이로 책을 사시겠다고 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가죠. 오픈런 하러 가죠. 네. 저희도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가서 할 텐데 내일 어떻게 뭐 이름을 좀 써갖고 표시를 해갖고 갈까요? 네. 자, 근데 오늘 출판사 측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단들을 이제 좀 공개를 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아주 정거울 찌르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있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자, 요것과 함께 어제 아마 주진우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했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